어제 우리가 12초 네. 아니지 12초를 했나? 18? 어제 12초인 거 맞네. 네. 그거 뭐야? 안이 비설신이에다가 색성향미 촉법을 이제 같이 플러스 뭐 이제 12개고 오늘은 그 12초에다가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는 눈이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여기 보면은 그 색이 그 하나고 뭐 귀가 하나고 성이 소리가 하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빨갛다 노랗다 이거 분별을 한단 말이야. 그걸 이제 안식이라 그러지. 그렇게 눈으로 보고 식이 생기는 거지. 귀로 듣고 소리가 크다 작다 이렇게 분별을 하니까 식이 생기고 그걸 안식 비식 설식 그리고 육식이 되는 거지. 조금 앞으로 그 육식이 그리고 그러면 38 36 18 그 18개가 되는 거지. 그 이제 오늘 18개 조금 길어. 그 18개에 대해서 한번 낭독해 보는 읽어 보는 거지. 그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을까? 다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요걸 우리가 알아야 이제 쓸데없이 집착을 안 하는 거지. 그거 모르니까 자꾸 이제 저기 실상인 줄 알고 그 마음이 가서 머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그걸 이제 요걸 마땅히 알아라. 그렇게 마음에 가서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거 가서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그 전부 다 그 자체가 낸데. 그리고 눈으로 인식하는 세계. 이거 세계를 이제 한 읽어보면 또 아나나 어찌하여 18개가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아나나 내가 밝힌 것과 같이 눈과 물질이 인연이 되어서 안식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눈이 물질을 보고 이제 분별을 하니까. 그 의식은, 그렇게 생긴 의식은 눈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므로 눈으로 경계를 삼아야 하겠느냐. 아니면 물질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물질로 경계를 삼아야 하겠느냐. 아나나 만약 눈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이미 물질과 허공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을 것이니 비록 너에게 의식이 있은들 어디에 쓰려 하느냐. 내가 보는 것이 또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이 아니라서 표시할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 경계를 성립하려느냐. 만약 물질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그 눈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것이고, 만약 물질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허공이 색깔이 없을 적에는 너희 의식도 마땅히 없어져야 하리니 어떻게 그것이 허공의 성품인 줄을 알 것이며, 만약 색깔이 변할 적에 내가 그 색깔의 모양이 변함을 안다면 너희 의식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경계가 어디를 쫓아 성립되겠느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면 곧 변함으로 경계의 모양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면 곧 항상 하리니 비록 그렇더라도 이미 빛을 따라 생겼으므로 마땅히 허공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는 이제 그 눈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물질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그렇지, 두 가지 다 아니라는 생각이지. 만약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눈과 빛이 함께 생기게 했을진된 합하였다면 가운데가 나누어지고 서로 나누어진 것이라면 둘이 합하여질 것이다. 그 체성이 그러면 뭐 합했다가 나누어졌다 이건 막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 얘기지. 그 체성이 섞여 혼란할 것이니 어떻게 경계를 이루겠느냐. 우리는 빨간 거 보는데 명백히 안단 말이지. 그 참 신기하지. 그것도 묘하지. 이제 그리 부처님이 만약 이제 이게 눈으로 생겼다든지 뭐 물질에서 생겼다든지 하면은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눈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물질로 인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부처님이 분명히 규정을 딱 해주거든.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그러므로 눈과 빛이 인연이 되어서 눈으로 보아 아는 경계를 생기게 한다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모두 허무한 것이어서 그 눈과 색과 인식, 그렇게 인식한 바까지 세 가지가 모두 허무한 것이어서 허망하기도 하고 허무한 것이어서
눈과 빛 그리고 빛의 경계 이 세 가지는 본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란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여기 눈으로 인식한 세계에 대한 설명이요. 그 정도 뭐 그냥 내가 읽을 뿐이지만 좀 이해를 해야지. 또 이제 그 다음에 기로 인식하는 세계. 아나나 또 내가 밝힌 것과 같이 기와 소리와 인연 기와 소리가 인연이 되어서 기로 들어 아는 의식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의식은 기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기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소리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소리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뭐 앞에 설명하고 똑같이 설명되는 건데 이제 다 이제 그래도 거듭 들어보면 이해가 더 나으니까 아나나 만약 기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움직이고 고요한 두 가지 현상이 이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니 기가 듣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듣지 못하면 안다는 것도 오히려 성립되지 못할 터이니 의식이 어떤 모양이겠느냐. 만약 기로 듣는 것을 취한다면 움직이고 고요함이 없으므로 듣는 것이 성립될 수 없으리니 어떻게 기의 형상과 물질과 감촉이 섞인 것을 가지고 의식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기로 의식하는 경계가 다시 어디를 따라 성립되겠느냐. 그리고 이제 기로 인해 생긴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그 기에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경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 성립되질 않는다는 것이. 경계가 다시 어디를 따라 성립되겠느냐. 만약 그렇다면은 또 기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소리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은 생긴 것이라면 기가 인식하는 것은 소리로 인하여 있는 것이므로 듣는 것과는 직접 관계가 없을 것이니 듣는 그 자체가 없다면 소리의 소재도 없을 것이다. 저 인식하는 것과 소리를조차 생기고 소리를 듣는 주체를 인하여 소리의 모양이 생긴다고 인정한다면 들을 적에 마땅히 그 인식하는 것을 들어야 하며 듣지 못한다면 기가 인식하는 경계는 아닐 것이다. 듣는 것은 소리와 같아서 의식이 이미 들리었으니 또다시 무엇이 의식을 듣는 것인 줄 알겠느냐. 만약 알미 없다면 마침내 풀이나 나무와 같을 것이다. 소리와 듣는 주체가 섞여서 중간에 경계를 이루지는 않았을 것이니 기가 인식하는 경계와 중간 위치가 없으면 안과 밖의 모양이 다시 어디를 쫓아 성립되겠느냐. 그래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이 소리와 기와 그 이식 그렇게는 이래가지고 시끄럽다 조용하다 하고 알고는 있는데 이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끌 수가 없어. 귀에서 생겼나 소리에서 생겼나 해도 이게 전부 다 이 논리적으로 하면 그 성립이 되질 않아. 그러면 그런데 왜 소리를 듣고 내가 분별을 하느냐고. 그렇게 그 해답이 그러므로 이제 그 선생님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답이 안 나온 게 그러므로 기와 소리가 인연이 되어서 기가 인식하는 경계를 생기게 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허무한 것이어서 기와 소리 그리고 소리의 경계 이 세 가지는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고. 성품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그리 내가 볼 때는 요렇게 우리가 이걸 바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 요게 이해가 돼야 소리에 따라가 가지고 그 마음이 바깥으로 가서 머무르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가면 내 성품인 줄 알 거거든. 그 머물 일이 없지. 그렇게 이게 확실히 이해해내면은 그냥 이게 나를 덜 이야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뭐 그냥 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 다시 이제 이식도 끝났고 이제 코로 인식하는 세계. 그 이제 요걸 전부 다 굉장히 세밀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나 또 내가 밝힌 것과 같이 코와 냄새가 인연이 되어서 코에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의식은 코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코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향기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향기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누구한테 물으면 이제 싸움이 시작될 거요. 그거 코로 인해 생긴 거다. 그 육조당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 바람이 불어가 깃발이 펄럭펄럭 거리는데 한중은 깃발이 펄럭펄럭 거린다 그러고 한중은 바람이 움직인다 그러고. 그래 둘이 거기 답이 나와. 아무리 싸운들. 그렇게 육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요 했는데 실제 진짜 우리 본성은 움직일 일도 없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이야기하고 좀 갖다 붙여도 비슷하지. 왜냐면 이것도 이제 이런 논란이 모르면은 자꾸 싸우는 거요. 아, 이거 냄새는 소리 저기서 났지. 물질에서 났지. 그러면 그것도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아내나. 그렇게 또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바람이 움직였다 해도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깃발이 움직인다 해도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러면서 둘이 맨날 아마 싸워도 답은 안 나와. 그래 명쾌하게 답을 딱 해주는데 그래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답하는데 조사 스님들은 육조 스님처럼 그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고 가기에는 이거는 뭐 명쾌한 답을 팍 대본주는 거지. 여기는 이제 그것이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했지만 명육조 스님이 당신의 마음 움직인 것이고 하는 것도 같은 말 아니고서 그지? 그렇게 또 이야기하다 그것도 갖다 붙여가 또 딴소리 하고. 또 이해하기 쉽죠. 그래 아나나 만약 코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내 생각에 그 무엇을 코라고 하겠느냐? 살로 된 한 쌍의 오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느냐? 냄새를 맡아 알고 움직이는 성품이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살로 된 모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살로 된 바탕은 곧 몸이고 몸이 느끼는 것은 꼭 감촉이니 몸이라고 하면 코는 아니요. 감촉을 그럼 이는 감촉의 대상이니 코라는 이름도 오히려 붙일 수 없거늘 어떻게 경계를 이루겠느냐. 참 부처님은 굉장히 자세히도 설명해 주셔. 그렇지. 그 육조스님은 그 쓸데없는 논란하고 앉았다고 뭐 깃발 움직인 것도 아니고 뭐 저거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단칼에 탁 잘라버리는데 부처님은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왜 아닌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지를 아나는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요 뒤에 가면은 이거 다 듣고도 이해가 안 돼. 엉뚱한 질문을 해. 그래가지고 부처님 뭐라 꾸중하고 내가 그렇게 질문을 가르쳐 세밀히 설명을 해줬는데 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엄한 소리 하느냐. 이 꾸중은 한 대목이 나와. 또 뒤에 가면 그게 나와. 만약 냄새를 맡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또 무엇으로 안다고 생각하느냐. 살이 안다고 한다면 살이 아는 것은 본래 감촉이지 코는 아니며 허공이 안다고 한다면 허공 스스로가 아는 것이라서 살은 마땅히 느끼지 못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허공이 곧 너이고 내 몸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아나는 마땅히 존재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향기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아는 그 자체가 향기에 속했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만약 향기와 구린 냄새가 반드시 내 코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그 향내와 구린내 이 두 가지 냄새가 그 이란이나 전단향에서 그리고 이란 하면 이제 그 아주 향 좋은 난초, 이 난초 난자 같은 맞아. 전단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이 오지 않을 적에는 내가 내 코를 맡아보아라. 향기로우냐 구리냐. 구린 냄새는 향기가 아니며 향기는 마땅히 구리지 않으리니 만약 향기와 구린내 이 두 가지를 다 맡을 수 있는 것이라면 너는 너 한 사람이 마땅히 두 개의 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에게 도를 물을 적에도 두 안안이 있으리니 어느 것이 너 몸이더냐. 참 이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만약 코가 하나라면 그 향기와 구린내 두 가지가 아니라 구린내가 이미 향기가 되고 향기는 또 구린내가 되어서 두 성분이 있지 아니하리니 경계가 무엇으로 인하여 성립되겠느냐. 만약 향기로 인하여 생긴다면 이 의식은 향기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이는 마치 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면서도 눈은 보지 못한 것과 같아서 향기로 인하여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향기를 알지 못해야 하리니 안다면 향기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알지 못한다면 이는 코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이 딴 거는 다 보는데 내 눈은 못 보는 거죠. 그것도 참 묘하지. 왜 내 눈을 가지고 딴 거는 다 보는데 내 눈은 못 볼까? 우리 마음도 모든 작용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만 못 봐. 바깥으로는 온 나무 마음은 다 봐. 아이고 저 심포가 어떻구나 이걸 다 보면서 지 마음은 몰라. 그것도 묘한 거야. 그리 향기가 알므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향기의 경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인식하는 것이 향기를 느끼지 못하면
인식하는 경계가 향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이미 중간이 없으면 안팎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저 냄새 맡는 주체의 성품은 마침내 허망한 것이리라. 그러므로 이제까지 이제 요 앞에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이제 결론 나오는 거. 그러므로 앞에는 아무리 찾아내도 경계를 찾아낼 수가 없어. 이게 뭐 향기가 어디서 왔나, 내 코에서 냄새를 맡았나, 뭐 아무리 찾아내도 맨 그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이 싸움 하는 거 똑같아. 그쵸. 그걸 이제 부처님이 이 클 세밀히 설명해 주시는 거라. 그러므로 코와 향기가 인연이 되어서 코가 인식하는 경계가 생긴다고 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허무한 것으로서 것이므로 코와 향기 그리고 향기의 경계 이 세 가지는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래. 우리가 왜 인연과 자연을 계속 내치놓고 하면 우리가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면 그 막 쓸데없는 논란을 붙여가지고 계속 그걸 바람으로 인해서 움직인다 하는 게 인연이잖아. 네. 깃발로 인해서 움직인다 하는 게 인연이잖아. 또 그게 자연 본래 자연이다 이래 우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계속 그 논란 쓸데없는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혜가 없어지는 거야. 그 분명히 그 도노 이토요 문에는 보면은 지혜 바람이 쓸데없는 논란을 안 하면 그게 지혜로. 쓸데없는 경계 망상을. 그렇지. 그거리기는 그게 인연이다 자연이다를 갖다 붙이면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주렁주렁 달리지. 그 이제 그런 이제 시비를 하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시비를 다 끊어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혀로 인식하는 세계. 아나나 또 내가 밝힌 것과 같이 혀와 맛이 인연이 되어서 혀의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혀의 인식은 혀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혀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맛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맛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나나 만약 혀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모든 세간의 감자, 오이, 황련, 소금, 세신, 생강, 계피가 모두 맛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맛보아라 달더냐 쓰더냐. 그렇지. 우리 혀에서 생겨봐 그거 뭐 그 가들이 뭐 맛이 특성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혀. 부처님께서 어쩜 비유를 이렇게 참 적절하게 기가 막히네. 만약 혀의 성품이 쓰다면 재미지. 누가 와서 혀를 맛보겠느냐. 혀가 스스로 맛보지는 못할 것이니 무엇이 알아 느끼겠느냐. 혀의 성품이 쓴 것이 아니면 맛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 터이니 어떻게 경계가 이루어지겠느냐. 만약 맛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인식하는 게 스스로 맛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는 곧 혀와 같아서 스스로 마땅히 스스로 맛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맛인지 맛이 아닌지를 알겠느냐. 또 온갖 맛이 한 물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지라 그 맛이 여러 가지에서 생기므로 그 인식하는 것도 마땅히 여러 개의 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인식하는 본체가 만약 하나이고 그 체는 반드시 맛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짜고 담담하고 달고 매운 것이 화합된 것이거나 함께 생기는 것과 여러 가지 변화에 달라진 것이 함께 동일한 맛이 되어서 마땅히 분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분별이 이미 없으면 인식한다고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혀가 맛보아 인식하는 경계라고 하겠느냐. 허공이 너의 마음에 인식을 생기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혀와 맛이 합하여 생긴다면 그 가운데는 본래 자성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경계가 생기겠느냐. 그럼 뭐 하여튼 읽어 내려가면 되는 거지 내용은. 그래 이제 그러므로 이제 또 앞에 얘기 다 했으니까 그 결론 내려야지. 그러므로 혀와 맛이 인연이 되어서 혀가 인식하는 경계가 생긴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처소는 모두 그 처소가 없고 그 처소가 모두 허무하여 혀와 맛 그리고 혀의 경계 이 세 가지는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성품이란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걸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건 모르면은 계속 그 시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 모르니까 이제 맛있다 맛없다에 이제 계속 그 정신이 뺏기잖아.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 그 도인은 이게 이제 뭐 맛있다 맛없다 이런 개념이 모르지는 않지. 모르지는 않는데 그 개념이 없이 그냥 그게 내 본성 내
그냥 소품인데 그 시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리고 입안에 가득 그 음식이 들어오면 그냥 도일 뿐이라는 거 이제 설명을 해. 그렇게 설명할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잖아. 아무리 더 알아듣게 설명하려 해도 그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는 거지. 그다음 몸으로 인식하는 세계. 아나나 내가 밝힌 것과 같이 몸과 접촉이 인연이 되어서 몸에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인식은 몸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몸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접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접촉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나나 만약 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합해지고 나누어지는 두 가지를 깨닫게 할 대상이 없으리니 몸이 무엇을 알겠느냐. 만약 접촉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반드시 너희 몸이 없어야 하리니 어찌 몸도 아닌 것이 합하고 나누어짐을 알겠느냐. 아나나 물질은 접촉하여도 알지 못하고 물질은 접촉하여도 알지 못하고 몸이라야 접촉이 있음을 느끼나니 몸을 안다면 곧 그것은 접촉하는 주체이고 접촉함을 안다면 곧 그것은 몸이니 그렇다면 곧 접촉하는 주체는 몸이 아니고 몸은 접촉하는 주체가 아닐 것이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몸과 접촉하는 주체 이 두 가지는 본래 처소가 없는 것이다. 몸에 합하면 곧 몸 자체의 성품이 되고 몸에서 떠나면 곧 흑원과 같은 모양이므로 안팎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니 중간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중간이 성립되지 못하면 안팎밖의 성격이 비어질 것인데 너에게 인식하는 것이 생긴다고 한들 어디를 쫓아 경계가 성립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으로 인식하는 세계라고 하는 거, 내 몸에 이게 보들보들한 게 나오면 좋고, 뭐 차가 안 그러면 뭐 싫고 좋고가 물론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요런 이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람이 부느니 뭐 깃발이 움직이니 하면서 계속 그거 따라가지고 이제 시비하고 있고, 또 그다음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탐착을 한단 말이지. 그렇잖아. 또 뭐, 그게 좋고, 그렇게 정리까지 막 일어나 버렸고, 뒤에. 처음에는 시비만 하는데 옳다 그러다만 하고 있는데 조금 한 단계 나가면은 오르면 좋아하고 미우면 싫어하니까 정예잖아. 정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좋으면 탐착하게 돼 있어요. 이제 탐심으로 막 발전해 버리는 거지. 그리 하기 전에 미리 막는 거지. 이걸 알고 이제 그리 가지 마라. 그러므로 몸과 접촉하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몸과 인식에 경계가 생긴다고 하는 세 가지는 모두 허무한 것으로 몸과 접촉하는 것 그리고 몸의 경계 이 세 가지는 본래 인연이 아니면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아이고야. 왜 이렇게 그래? 날씨가 쌀쌀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뜻으로 인식하는 세계. 이게 이제 안, 이, 비, 설, 신까지 했네. 그리고 이제 뜻 벌써 마지막까지 왔네. 차 드세요. 아나나 또 내가 밝힌 것처럼 뜻과 법진이 인연이 되어서 의식이 생긴다 하는데 그 의식은 뜻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뜻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뜻으로 생겼기 때문에 뜻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이제 네가 생각하느냐. 아니면 법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법진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뭐 비유하면 그 말 비유 아니라. 이게 이제 깃발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바람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 신기하게 그거 갖다 붙이기에 조금 이해가 났네. 너무 스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걸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얘기하다 나온 거지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닌데. 스님 본성에서 흘러나온 말씀이잖아요. 예? 스님 본성에서 흘러나온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알고 있는 데서 나오는 소리지 뭐. 아나나 만약 이제 뜻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내 의중에 반드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너의 뜻을 나타나게 하리니 만약 앞에 법진이 없으면 뜻이 생길 곳이 없을 것이다. 대상을 여의고서는 형상이 없을 것이니 의식을 어디다 쓰겠느냐. 또 너는 의식하는 마음과 모든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과
이제 겸하여 분명하게 분별하는 성품이 같다고 생각하느냐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뜻과 같으면 그것은 곧 뜻일 터이니 어떻게 생긴 것이며 뜻과 다르면 같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인식하는 것이 없어야 하리니 만약 인식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뜻이 생긴다고 하겠으며 만약 인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의식이라고 하겠느냐. 같거나 다르거나 또 한두 성품이 같거나 다르거나 한 두 성품이 성립되지 못하리니 경계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모르면서도 내 마음이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마음의 본체를 모르고 우리가 대부분은 뭘 우리가 마음인 줄 아놓고 하면 내가 인식하는 요거 보고 하얀 줄 아니까 그 인식하는 건 내 마음인 줄로 아는 게 대부분이래. 근데 그 참 넘어가기 힘들겠지. 내가 인식하는 거고 의에 넘어가 그게 넘어가야 자유롭다고 말할 수도 있어. 만약 법진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세간의 모든 법이 5가지 대상을 벗어나지 못하리니 너는 빛, 소리, 향기, 맛, 접촉을 살펴보아라. 모양이 분명하여 5가지 감각기관을 상대할지언정 뜻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니 너의 의식이 결코 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너는 지금 자세히 보아라. 법진이라는 그 법은 어떤 모양이더냐. 만약 물질이거나 허공이거나 움직이고 고요하거나 통하고 막혔거나 그대로 있고 변하거나 합하고 떠나거나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함을 벗어나면 이 여러 가지 모양을 떠나서는 마침내 얻을 것이 없으리니 생긴다면 물질이나 허공 등의 모든 법이 생겨날 것이고 없어진다면 물질이나 허공 등의 모든 법이 없어지리라. 인연할 것이 이미 없거니 인연으로 해서 의식이 생기는 것이 어떤 형상이 되겠느냐. 모양이 없으면 경계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앞에 또 설명 다 해서 결론이 그러므로 뜻과 법진이 이제 인연이 되어서 뜻이 인식하는 경계가 생긴다고 하는 이 3가지는 모두 허무한 것으로 뜻과 법진 그리고 뜻의 경계 이 3가지는 모두 인연이 아니며 자연도 아닌 성품이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 이제 그 아까 깃발에 비유해 보면은 그냥 뭐 이제 코로 인해 생겼다 하든 뜻으로 인해 생겼다 하든 그거는 이제 다 깃발이 움직여나는데 몰아 넣으면은 또 이제 그 물질에서 생겼다고 또 주장하면 그건 바람이 움직였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육조선도 분명히 그 단칼에 잘라버렸잖아요. 그거는 다 틀렸다고. 근데 뭐 저지 그 단칼에 안 자르고 나는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하는 거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18개가 진여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어. 그런데 이제 요 조금만 더 읽으면 재밌는 게 있어서 조금만 요것만 읽고 이제 끝이 내야 되겠다. 몇 분 됐나 한번 보래. 그 7대에서 열애장을 보이시다. 이제 다음 번은 7대에서도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7대 그러니까 지, 수, 화, 풍, 뭐 허공, 땅 보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가 7대라고 있어. 우리가 4대 가면 지, 수, 화, 풍이고 7대는 뭐 허공 또 뭐야 이 뒤에 나오면 나중에 설명하죠. 뭐 하여튼 3개 더 넣으면 7대가 되는데 이만큼 설명했는데 아나니 부처님한테 이제 아뢰었다. 이제 아나니 말하는 거지.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늘 화합과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간에 각가지 변화하는 것이 모두 4가지 원소의 화합으로 인하여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연과 자연 2가지가 다 아니라고 배척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그 이치를 알지 못하게 사오니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기시어 중생들에게 중도의 뚜렷한 이치를 보이셔서 쓸데없는 다른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새로 질문을 했단 말이지. 그때 이제 부처님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 앞에 그걸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실컷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설명했는데 아직 못 알아들었으니까 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지? 그렇게 만약에 또 이해가 안 되면 쓸데없는 논란을 하느라고 지혜를 주지 못할 테니까 이제 그거 더 또 자세히 또렷하게 보여달라 이거래. 이보다 더 또렷하게 어떻게 보여주노?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이제 후세 우리도 이 덕을 보는 거지. 그리 또렷하게 이치를 보이셔서 쓸데없는 다른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때 세존이 아나께 말씀하셨다. 내가 앞에서 성문과 연각 이런 소승법
이런 걸 싫어하고 이제 발심을 해서 그 전에는 맨날 이제 그거 뭐 그 성문과 영각법에 의해 가지고 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마든가에 주문도 못 이겨 먹어. 근데 그 어디서 먹고서 그래 가지고 그렇기는 아나이 또 알기를 얼마나 많이 알아. 똑똑하기는 얼마나 똑똑해. 근데도 실전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예. 그렇지. 그 무당 그 주문도 못 이길 수준이면 그 어디서 먹어? 그러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성문과 영각의 그 도를 안 닦고 내가 이제 참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대승의 도를 닦겠다고 이제 막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 이야기가 설명됐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또 질문을 하니까 네가 앞에서 성문과 영각의 모든 소승법을 싫어하고 발심하여 최상의 보리를 성실하게 탐구함으로 내가 지금 너에게 제1이제 그렇게는 이제 이게 방편설이 아니고 방편설이하고 직설인 거지. 이제 진짜 옳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진짜 얘기. 그렇지. 그래 제1이제라 하는 제1. 그 제1의 뜻을 열어 보였거늘 어찌하여 너는 또다시 세간에 쓸데없는 다른 논리인 망상의 인연에 스스로 얽매이느냐. 내가 비록 많이 들었다고는 하나 아직 마치 약을 구하는 사람이 좋은 약이 앞에 있는데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처님께서 진실로 너를 불쌍하다고 하느니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내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해서 열어 보이며 또한 장래의 대승법을 닦는 자들로 하여금 실상을 통달하게 하겠다. 이거 뭐 아나니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한테 이 본문이 나오는 거니까 고마운 거지. 이때 아나니 자기는 알았다고 더 이상 질문 안 하면 이 뒤에 답이 없잖아. 그렇게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 그리 아난이 이제 잠자코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들었다. 그러니까 아나나 내 말처럼 네 가지 원소가 화합하여 세간에 각가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니 아나나 만약 저 원소의 성품 자체가 화합이 아니라면 모든 원소와 섞일 수 없음이 마치 허공에 모든 물질이 화합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만약 화합할 수 있다면 변화하는 것과 같아서 처음과 끝이 서로 이루어지고 나고 없어짐이 서로 이어져서 났다가는 죽고 죽었다가는 다시 나며 이렇게 나고 죽고 죽음이 나고 죽고 또 죽고 마치 불술의 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아서 멈추지 않으리라. 아나나 이는 마치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가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네가 이제 네 가지 원소가 지수화풍으로 화합해서 세간에 이제 모든 법이 일어난다고 요런 논리로 이제 우주를 관찰하고 이 이제 실상이라고 관찰한다면은 맨날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뭐 또 얼었다고 이제 바람 불어온다 하고 녹았다고 깃발이 흔들린다 하고 이런 식으로 싸움만 할 판이니까 맨날 얼었다 녹았다 하면 뭐해? 얼어 있어도 물이고 녹아 있어도 물이잖아. 그렇게 본질은 못 보는 거지. 계속 그것만 보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또 칠 때 그 땅, 그리고 지수, 화풍 이것도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재미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땅이라 하는 거는 저절로 진짜 참 땅이 뭐 자연으로 있구나 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없어. 인연으로 있구나 하는데 알고 보면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그 묘하지. 다음 편 기대되는데요. 이제 몇 분 돼서. 다음 편 지금 하면 안 돼. 또 해.